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중소기업 자신있게 면접 보기. 네, 한번 타이틀을 잡아봤습니다. 자, 면접이 이제 중요하죠. 서로, 그러니까 회사가 나를 보냐, 뭐 이것도 있겠지만, 나도 회사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면접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대기업이야 이제 뭐 이렇게 전형이 다 절차들이 이렇게 다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준비해서 가면야 뭐 체계가 잘 잡혀 있고 하면 뭐 걱정 없겠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면접을 볼 때 따져봐야 할 것들 그리고 서로의 어떤 그 내가 잘 또 보여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매너 있는 그런 면접이 되고 또 내가 어떤 준비를 좀 해서 가면은 자신 있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한 내용을 좀 짤막하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저도 이제 뭐 면접장에 이제 참여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 면접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들어가면서 얼굴 표정 보면 결정이 납니다. 이 사람의 어떤 그 뭐 행동이나 뭐 얼굴 표정이나 뭐 옷이나 뭐 이런 것들 한눈에 그냥 쏙 들어와요. 저도 뭐 예전에 그랬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좀 아마 디테일하게는 좀 못하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력서를 지원을 하죠. 좀 대기업이랑 다른 건 뭐냐면은 우리가 구직 사이트 있어요. 취업 사이트, 뭐 사람인, 자쿠리아, 인크루트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각각의 회사에다가 이력서를 개별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물론 회사에 양식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그렇진 않고요. 이렇게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서로의 이력서를 이제 제가 제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그러니까 업종이 같은 뭐 환경이면 환경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환경 분야다라고 한다면은 환경 분야 안에서도 각각의 업종이 있어요. 뭐 영향평가도 있고 분석도 있고 뭐 측정도 있고 인허가도 있고 뭐 운영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얘네들마다의 어떤 자기소개서가 좀 각각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특히 뭐 성장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비슷하겠지만 비전이라든지 입사 후 포부라든지 그다음에 뭐 내가 어떻게 일을 하겠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 이런 좀 각각의 다른 것들을 좀 각자 좀 맞게 작성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간혹가다 보면은 뭐 잘 읽다 보니까 뭐 다른데 이력서 냈던 걸 그냥 그대로 붙여넣기 해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흔한 그런 오류입니다. 그런 것 경우는 이제 거의 뭐 뽑힌다고는 좀 할 수가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업종별로 좀 자기소개서가 특히 좀 잘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는 좀 지양해라. 그리고 이력서를 넣을 때는 일단 내가 이력서를 넣는 거지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력서를 넣고 지원을 했다라는 게 내가 그 회사를 다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직 내가 다니려면은 더 많은 중간중간에 어떤 과정들이 있고 따져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거리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비전, 일에 대한 어떠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또 회사의 성장 이런 것들을 보고 지원을 일단 했으면 좋겠어요. 좀 거리가 멀더라도 내가 너무나 좋아 조건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할 때부터 거리에 의한 그 제약을 좀 받지 않도록 하는 거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력서를 지원했어요. 이력서를 넣었어요. 이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뭐 면접은 본다. 웬만하면 자격증 있으면 사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자격증 있는데 내가 면접까지 못 갔다 이러면은 뭔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고 이제 뭐 자격증도 있고 어느 정도 된다. 또 관련된 뭐 신입인 경우에는 이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경력인 경우에는 관련된 직종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좀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면접까지 가요. 중소기업 위해서는 그리고 전화가 옵니다. 이렇게 누가 오냐? 대부분 사장님, 대표이사나 뭐 좀 임원들이 전화가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전화를 받을 때도 딱 보면 알거든요. 이게 뭐 회사 전화로 대부분 오거나 뭐 핸드폰으로 오거나 하면은 안 받지 말고 일단은 이제 좀
내가 이력 구직하는 활동 기간에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받을 때 좀 약간 좀 밝게 있죠? 좀 활기 있게 열정적인 어떤 목소리. 막 자다 일어나서 받거나 차라리 자다 일어나서 목소리가 좀 죽어 있으면은 좀 목을 좀 가다듬고 한 30분 있다 다시 전화 드리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늦게 일어났다라는 게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밝은 목소리로, 맑은 목소리로, 좀 힘 있는 목소리로 또는 좀 하이톤으로 솔 정도 전화를 받고 대화를 좀 나눠야 됩니다. 전화도 하나의 면접이에요. 그래서 전화 통화했을 때 느낌이 좋으면 반드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겠죠. 뭐 어디에요? 뭐 집은 어디에 여기 올 수 있겠어요?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뭐 하면서 실질적으로 만날 날짜를 고릅니다. 그래서 신입인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이제 회사의 쪽에 좀 맞춰서 가는 게 좋고요. 경력인 경우에는 협의를 봐야 돼요. 저 주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주말에 한번 나오세요. 라고 배짱 있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연차를 낸다거나 뭐 텀에 뭐 잠깐 만날 수도 있고 해서 면접할 수 있는 그 일정을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메모를 해놓거나 알람을 설정하셔서 그 날짜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당일날 돼가지고 까먹고 있다가 안 가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면접 일정까지 이제 준비가 됐다면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기다렸다가 내일이니까 뭐 좀 쉬었다가 내일까지 오늘 뭐 술 한잔 하고 내일 가야지 이게 아니라 몇 가지 좀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숙지를 해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대표이사랑 면접을 본다 그러면은 이름이랑 회사 이름 이 정도는 기억하고 가야 돼요. 이것도 모르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한 기본 정보, 연역을 통째로 외워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 매출의 중요한 어떤 분야, 사업 분야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공장이 있으면 공장은 어디 있는지, 위치, 그 다음에 내가 지원한 어떤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에 대한 것들을 뭐 다른 회사의 어떤 정보를 통해서라도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지원을 했다라는 걸 좀 명확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뭐 특허가 있다거나 뭐 인증을 받았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꼭 좀 기억을 하고 가시면은 어차피 그게 바로 결국은 그 회사의 주요 사업 분야가 되는 거니까 연결해서 기억을 해서 가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리, 얼마만큼 거리가 걸리는지. 이건 이제 뭐 남들 출퇴근 안 하는 시간에 거리도 중요하겠지만 또 출퇴근 시간에 얼마나 밀리는지, 뭐 사람 얼마나 많은지, 내가 정말 갈 수 있겠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출퇴근 시간 얼마나 걸리나, 그리고 경로 이거 좀 미리 체크해야 그날 늦지 않습니다. 일단 그리고 내가 정말 다닐 수 있겠구나, 이것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출근이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오늘 면접을 잘 봐서 나 이 회사 꼭 다니고 싶다. 그럼 언제부터 나갈 거냐를 스스로 좀 정리해 봐야 돼요. 오늘 뭐 수요일 날 면접 봤으니까 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갈까? 아니면은 뭐 오늘 뭐 셋째 주니까 다음 달 1일부터 나갈까? 뭐 이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가야 됩니다. 이거 준비 안 하고 그냥 갔다가 우리 급해요. 당장 내일부터 나와요. 이런 경우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오오오 하다가 그냥 가는 거야. 이것도 좀 따져보고 저것도 좀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그쪽이 이제 뭐 이렇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대의 의지에 따라가게 되면은 나중에 좀 후회하는 경우가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체크를 잘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기소개 준비. 이건 사실 뭐 저는 지금까지 한두 번 있었어요. 갑자기 딱 들어가더니 이제 1대1 면접에서는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1대3, 그러니까 3명 앉아있거나 5명 앉아있거나 이러면 자기소개를 하라 그래요. 그럼 한 1분 정도의 시간에 자기 PR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거를 뭐 저는 이찬범입니다. 에서부터 시작해서 구구절절하면 짧은 시간 동안에 나의 PR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타이트하게 좀 준비를 하고 또 처음에 그냥 생각만 하고 가서 말을 하려고 하면 어버버버합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하고 해서 이 좀 트이도록 트이도록 해서 가셔야 자기소개를 깔끔하게 딱 맞출 수가 있어요. 이거는 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할 말, 내가 꼭 필요한 말, 나의 장점 이거 위주로 딱딱딱 해가지고 뭐 세 가지 탁탁탁 한다든지 해서
우렁차게 연습할 수 있게 연습해서 이제 우렁찬 목소리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시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시키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면접 날이 됩니다. 면접을 보러 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뭘 입고 갈 거냐? 물론 이제 보통 좀 이렇게 규모가 있는 회사거나 이러면은 당연히 정장을 입고 가야 되겠죠. 타이 같은 경우, 남자 같은 경우 이제 타이도 잘 하고, 이제 뭐 대부분 어두운 색이죠. 네이비나 블랙 정장에 흰색 셔츠, 그다음에 타이, 너무 과하지 않은 색상 정도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뭐 그렇긴 한데 요즘은 꼭 타이에 정장을 메고 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캐주얼하게 뭐 이렇게 자켓이 있으면 자켓도 있고 대신에 뭐 찢어진 청바지에 슬리퍼 질질 끌고 가고 막 샌들 신고 이건 아니고 뭐 슬랙스나 또 뭐 정장 그런 어떤 바지에 깔끔하게 캐주얼한 스타일로 댄디한 스타일이라고 하죠. 그렇게 이제 입고 가서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계절적인 것도 있어요. 사실 더워 죽겠는데 내가 지금 정장 입고 좀 왔다 갔다 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좀 뭐 이렇게 적당한 어떤 그런 옷을 골라서 입고 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착 시간인데 늦으면 사실 안 돼요. 늦으면 안 되고 이제 가능하면 일찍 도착해야 된다. 한 10분 정도 일찍 도착해서 그냥 들어가세요. 10분 전에 주위를 서성거리다가 딱 맞춰서 1분 전에 띵동 이것도 물론 뭐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저는 그냥 일찍 갑니다. 가면 기다리라고 하든지 또 가서도 이제 뭐 여기로 가야지 저기로 가야 될지 또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해요. 그래서 저는 좀 일찍 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래야지만 여유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일찍 가서 뭐 하냐? 바로 면접 본 장소로 가느냐? 저는 조금 그거보다는 회사를 한번 좀 이렇게 처음 간 자리이기 때문에 그럴 때 약속을 하고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 들어갈 수도 있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서 그냥 한번 이렇게 여기는 뭔가 하고 한번 들어가 볼 수도 있는 거야, 사실. 그러면 그 안에 직원들 어떤 얼굴 표정, 분위기, 일하는 모습들을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하나의 제가 이 회사를 보고 이 회사의 분위기는 이렇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또 힌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저는 이게 있었어요. 문 열고 들어갔는데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막 일을 하다가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잖아요. 저는 면접 보러 왔어요. 어디로 가세요라고 안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회사 직원들의 어떤 일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도 잠깐이지만은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이제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하는 거는 개인 신상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사장 같은 대표이사나 뭐 그쪽에서 회사에서는 우리 회사는 어떤가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네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일이고 뭐 너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서로 질문을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제일 궁금한 건 뭐겠어요? 돈이지. 연봉이 내가 얼마나 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뭐 같은 일을 하더라도 돈 더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건 잠깐 접어두고 일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물론 돈도 이제 뭐 좀 중요한 부분이 짚고 넘어가야 되지만 그건 잠깐 밀어두고 내가 돈도 중요하지만은 일에 대한 열정이 좀 더 강하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돈 얘기 말고 다른 이야기 먼저 꺼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고 회사와 또 업무 이야기, 직책, 그 다음에 업무 내용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좀 가능하면 이야기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다 해야 돼요. 우리는 뭐 그런 거 없어. 다 하는 거야. 멀티플레이어야.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내가 팀장이다. 그러면 그 팀을 총괄하는 거죠. 뭐 그만큼 직책이 있다. 그러면 사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그 안에서도 이제 뭐 좀 업무의 어떤 그 바운더리는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나 신입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너 다 해야 돼라고 한다면은 사실 조금 고민 좀 저 같으면 해볼 것 같아요. 신입인 경우에는 뭐 시키는 거 무조건 다 해라고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대표이사나 그런 분들이 자기 어떤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얘기 안 하고 다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면접 볼 때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면접 보기 전에 그 업종에 대한 준비를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가야 돼. 그 알아야지 물어보지, 그렇죠? 모르는 건 모르는데 뭘 물어보겠습니까? 그 업종에 대해서 좀 알고 가야 물어본단 말이야. 다른 회사 보니까 이런 일들도 있던데 혹시 여기서도 제가 이런 일을 합니까? 이걸 이제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연결돼 가지고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더 정확한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 분위기가 와요. 그러면 그때 이제 출근 가능일 이런 것들이 조율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출근 가능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만약에 출근하게 된다면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생각을 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좀 조율을 하시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일 당장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까지 한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경영의 문제예요. 이 인사 관리에 대한 회사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는 회사가 제대로 운영이 뭐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이거에 대한 일정이나 조율이 전혀 안 되고, 그럼 그 사람은 내 앞 사람은 그냥 오늘까지 일하다가 저 내일까지 일하고 오늘까지 일하고 그냥 갈게요, 이거나 열받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안 나온다 이거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러면은 회사에 체계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내일 당장 출근하세요라고 한다면은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마시고, 저 같으면은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뭐 추후에 저도 돌아가서 고민해보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리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좀 하고 돌아와서 지인들, 선배들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출근 가능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쯤 했을 때 이제 급여에 대한 이야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급여에 대한 질문이 전혀 신뢰가 되거나 죄송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 연차 뭐 이런 것들, 휴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 아니냐, 만약에 내가 연차 안 쓰면은 돈으로 주냐 안 주냐, 뭐 이런 것도 다 확인해 봐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각종 수당, 뭐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 수당, 또 요즘은 뭐 휴직, 육아휴직도 이제 예전보다 많이 좀 활성화가 되어 있는 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각종 뭐 이런 수당들, 경조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취업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확인을 하는, 다 알려고 할 수는 없겠죠. 내가 아직 입사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중요한 거, 급여, 퇴직금, 복리후생, 그다음에 뭐 수당 같은 거 정도는 그 자리에서 좀 물어봐도 신뢰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오히려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은 내가 돈 얼마 받고 일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더 큰일이에요. 나중에 알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터무니가 없어. 이러면 뭐 어떻게 할 거야? 나와야지. 나오면은 자기 손해지. 회사도 손해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마지막 즈음 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 아니라 또 혹시 더 질문 있어요, 이런 말을 이제 안 꺼내진 않거든요. 보통 이걸 꺼내야 돼요. 이게 정상이고 사실은. 왜냐면은 궁금해서 온 자리니까 너도 나를 궁금하지 나도 네가 궁금해,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 가능하면 좀 마지막 그쯤에 한번 확인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근을 하겠다. 너도 나를 처음 봤고 나도 여기 회사 처음 봤는데 그 자리에서 너무나 좋았어. 서로 딱 맞아. 경력직인 경우에는 이제 뭐 이런 회사 다녀보고 저런 회사도 다녀보고 또 아는 사람 소개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처음 직장 생활 하려고 시작을 하고 있고 처음 신입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경력이 얼마 안 되는 상황이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결정한다기보다는 이제 뭐 좀 생각을 하고 전화를 드린다거나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시간은 좀 짧았으면 좋겠어요. 내일 모레 뭐 이번 주 안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또는 뭐 오늘 가서 돌아서 생각해보고 내일 아침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요런 정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회사도 얘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결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효율적으로 좀 유리한 방향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근을 만약에 하기로 했다. 나 서로 다 맞아요. 출근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사정상 당장 못하고
한 3주 후에 하겠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예, 얘기가 됐어요. 그러면 저는 한 일주일이나 한 3일 전 정도에는 한번 전화해가지고 아, 저 누구인데 뭐 다음 주부터 출근하기로 한 누구인데 뭐 한번 확인차 안부차 한번 연락드렸습니다. 하면 너무나 나있어 좋아요. 예. 나도 이 회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너는 나를 맡을 준비를 하고 있었느냐를 간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안부차 연락드렸습니다. 나 기억하고 있니? 나는 널 기억하고 있어.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하나 해주시면은 굉장히 예의가 에티켓이 있는 그러한 직원으로 좀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입사, 뭐 퇴사 이야기도 이제 했었고 했는데 입사할 때의 이미지, 열정이 사실은 뭐 그 후에 직장 생활을 좌우한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사를 잘 골라야 되고, 물론 회사도 사람을 잘 골라야 되겠지만 면접이라는 이 자리가 단순하게 회사가 나만 보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나도 회사를 알아보는 그런 자리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자신 있게 준비하셔서 좋은 직장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면서 항상 노력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